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신 핸드폰은 애플인가요? 아니면 삼성인가요? 쇼핑은 나이키 아니면 파타고니아? 여름 숙소 예약은 야놀자 아니면 에어비앤비?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브랜드를 선택하시나요? 그리고 브랜드는 선택받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지금보다 미래에 브랜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조건을 알아보고 애플, 삼성, 구글, 나이키 또는 수많은 한국 브랜드까지 10년 후를 이끌어갈 브랜드의 조건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죽인다.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일단 살짝 기가 죽은 상태로. 예. 나 먼저 하길 잘했다. 네. 안녕하세요. 인간 생각의 작동 방식을 연구하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 박사이자 기업 스토리텔러 키투웨이 컨설팅 아시아 비즈니스 센터장 고영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브랜드 한국법인 문지훈 대표입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순위가 있습니다. 인터브랜드에서 해마다 선정하는 세계 100대 브랜드 리스트인데요. 오늘은 이 랭킹을 보면서 브랜드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 인터브랜드는 브랜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브랜드가 각자 성장을 잘 할 수 있게 컨설팅을 하는 전 세계 최대 그리고 최고의 브랜드 컨설팅 기업이고요. 브랜드는 이제 기업의 하나의 중요한 자산이다 보니까 기업의 전체 가치에서 브랜드가 차지하는 가치가 얼마만큼인지 비중을 재무적인 요소 그리고 브랜드의 역할이라는 요소 그리고 브랜드 강도 이 세 가지를 평가를 해서 탑 100 리스트를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탑 10에 이제 1위 애플, 2위 마이크로소프트, 3위 아마존, 그리고 4위 구글, 5위 우리 삼성이 있네요. 제 생년을 기준으로 정확히 절반이 제가 태어난 이후에 만들어진 기업이고요.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존재했던 기업이 여전히 있는 게 5개. 제가 앞으로 나중에 이제 60대, 70대 되면 저 중에 몇 개 기업이 또 사라지고 밀려나고 이렇게 될까? 근데 이게 굉장히 맞는 말씀이신 게요. S&P 500의 기업들의 수명을 조사를 해보면 점점 엄청나게 빨리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반쯤 살아있다가 언젠가는 또 그중에 한 3분의 1만 살아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순위들을 보고 처음에 딱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든다. 어떤 점이 있으셨나요? 특히 그 중에서도 탑 10에 딱 보시면 탑 5까지가 우리가 흔히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죠. 또 한 가지 탑 10 안에 또 재밌는 것은 자동차 산업은 사실 굉장히 급변하는 이제 산업 중에 하나인데 기존 강자들이 굳건히 그 리더십을 지키고 있다. 굉장히 특이한 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위가 이제 애플이잖아요. 지금 이제 11년 동안 1위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혁신,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기술에 대한 혁신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들의 혁신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1984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를 만들면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은 혁신이다, 이노베이션이야. 거기에 딱 포커스를 둔단 말이에요. 사용자들이 실제 경험하는 UX, UI에서의 혁신, 디자인에 대한 혁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혁신. 하물며 제품을 런칭하는 행사장에서도 굉장히 남들보다는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본질적인 이 코어 브랜드 방향성 자체가 혁신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브랜드 충성도가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냥 사람들 애플 제품이 새로 나왔다는 거에 그냥 줄들을 쓰죠. 아까 제가 브랜드 역할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고객들의 수요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이 브랜드가 얼마만큼 역할을 하냐라는 측면이에요. 애플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계속 애플은 이 아성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영경 박사님이 그 질문을 애플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쭉 갑니다. 쭉 갑니다. 이런 또 재미가 있으신 박사님이신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폰이 뭔지 아세요? 노키아의 폰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건 그냥 우리가 휴대폰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네, 근데 이들도 스마트폰의 시대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의 시대가 뭔지 이해를 못했던 거죠. 알고는 있었는데 이해를 못했다. 예. 야, 이거 정말 좋은 표현이다. 그리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게 삼성은 폰에다가 컴퓨터를 넣은 것이고 애플은 컴퓨터에다가 폰을 넣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왜 다르냐면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혁신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어프로치가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애플만 충전기가 오랫동안 달랐어요. 그렇죠. 사실 다른 기업이었으면 엄청나게 욕을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애플이 하니까 사람들이 애플은 원래 달라.
기능적인 측면에 있는 게 아니라 혁신의 상징을 내가 쓰고 가지고 다닌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달라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애플의 혁신 이미지가 현재는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는 얘기도 좀 하셨잖아요, 최근에. 예, 엔비디아가 AI를 막 이끌어 나가는데 애플이 약간 주춤하는 이 자세가 이 십몇 년 동안 이끌어왔던 혁신의 상징이 다소 침체되고 있는 게 아니냐. 모든 기업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동료 심리학자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애플이 또 하나 있다. 그만큼 브랜드 충성도가 높다고 테슬라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슬라는 사실 자동차라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처럼 보이지만 사실 테슬라를 가장 크게 차별화시킨 점은 모빌리티의 혁신의 상징성 같은 걸 가져가 버린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방식의 천재성의 발휘 뭐 이런 것들도 테크 기업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진짜 단차 보면 이음새 보면 엉망진창인 경우도 많잖아요. 카센터를 하는 친구가 테슬라 차를 처음 보더니 이게 테슬라냐고 미칠라지 막 이러면서 정말 어이없어 하는데 테슬라 차를 타면서 벤츠의 시트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원하는 것과 그다음에 바라는 것을 확실히 선을 그어주는 그런 것들도 참 하는 그런 영리한 기업인 것 같기도 한데요. 대표님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랭킹 선정을 보아 오셨을 텐데 항상 상권을 차지하는 또 다른 브랜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저희가 2000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를 발표를 했어요. 그때 2위였던 브랜드가 지금 똑같이 24년이 지난 후에도 2위인 브랜드가 오, 그것도 대단한 거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큰 이제 3조 달러 이상이 되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죠. 3조 달러. 우리나라 돈이 4천조 이상이니까요. 공짜를 몇 개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거 뭐야 도대체. 유일하게 남아있는 또 하나의 브랜드는 코카콜라예요. 그렇네. 실질적인 브랜드 가치를 비교해 보면은 코카콜라는 약 20% 정도가 오히려 줄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때 대비해서 451%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십 년 동안에 기업이 존속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했던 행보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한테 중요한 하나 인사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들의 아성은 정확하게 딱 윈도우에 포커스를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의 그들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바로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증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들과 사람들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그 코어를 중심에 두고 사업을 다각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23년 동안 그들의 브랜드 가치는 몇 배가 성장을 하면서 그들의 기업 가치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기업이 돼서 저는 이런 기업이 앞으로도 과연 탄생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삼성 1위도 가능할까 한번 궁금해요. 네. 저희 2012년도에 삼성이 처음으로 탑 10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우리는 2020년까지 글로벌 탑 5 브랜드가 되겠다. 그리고 실제 2020년도에 딱 탑 5가 됐어요. 탑 3라고 하지. 그러게요. 그래서 탑 그래서 3까지 올라올 수도 되는 있었을 건데. 텐데 다만 향후에 정말 1위까지 가기 위해서는 애플의 브랜드 가치와 비교했을 때 한 이제 6분의 1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발점 자체가 조금은 경제의 규모 측면에서 다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또 강점은 굉장히 다양한 사업의 다각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생태계를 이뤄가면서 삼성전자 역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00위 안에 자동차 브랜드가 정말 많더라고요. 기아도 이제 88위라서 또 이제 제가 한국 기업은 당연히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막 찾아보잖아요.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던 얘기인데 K9이 정말 좋은 차. 근데 K9의 유일한 결점이 기아 마크다. 그게 브랜드가 약할 때 기술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근데 기아가 최근에 로고를 완전히 바꿨죠. 굉장히 이쁘게 바꿨어요, 사실.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훨씬 글로벌하게 가겠다는 포부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결국엔 그들이 향후에는 우리는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갈 거다라는 측면에서 모터스라는 것을 그냥 딱 지우고 기아만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꼭 비단 기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가장 많이 얘기했던 애플 컴퓨터에서 애플만 남겼었죠. 그렇지, 맞아. 스타벅스 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타벅스 만들고 향후에 이 기업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명확한 비전을 세우고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다각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됐을 때는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사명을 바꾸고 저희는 CI라고 얘기하는 그 로고를 바꾸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세상에 그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로고나 회사명을
만들 때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회사가 있죠. 일본의 소니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소니가 가장 이름 만들 때 중요시했던 게 어디에서도 똑같은 발음으로 쉽게 불려야 된다. 그걸 샘성 이게 굉장히 아니구나. 중요시 여겼어요. 현다이 이게 아니구나. 예, 현다이가 일단 안 되고 네. 뭐 기아도 사실 발음 막 카이아 뭐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 이름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로고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로고가 얼마나 세련되는가. 예를 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생필품 가장 많이 나오는 회사 중에 P&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옛날 그 로고에 보면 별 모양의 이렇게 수염 달린 그런 사람이 들어있는 로고였어요. 그런데 그 로고가 사탄의 표식이다. 이런 루머가 한번 돕니다. 사람들이 음모론에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P&G만 남겼어요. 이름을 어떻게 짓고 로고를 어떻게 만드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로고가 잘 살아남도록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굉장한 관리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사례로 하나 남았습니다. 럭셔리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보여요. 자, 이렇게 럭셔리 브랜드가 또 상승세라고 하는 기사를 자주 접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근데 그 이유를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뭐 중국, 인도, 브라질이라고 대표되는 이 신흥 시장에서의 소비력이 굉장히 커졌죠. 잘 사는 나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수요가 커지는 거예요. MZ세대, 열망 고객이라고 하는 그런 MZ세대들한테 굉장히 수요 자체가 높아지면서 럭셔리 브랜드는 당연히 이 두 가지 요인에 따라서 경제적인 상승이 굉장히 커진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만 딱 샀을 때 거기서만 주는 프리미엄뿐만이 아니고요. 처음에 구매 전부터 실제 사용을 한 후까지의 모든 여정에 있어서의 최고의 품위를 주려고 하고 가치를 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자면은 뉴욕에 이제 까르띠에 매장이 2022년도에 이제 새롭게 오픈을 했죠. 그거는 실제 개인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들은 우리 브랜드 하우스에 놀러 오는 브랜드 하우스. 브랜드 하우스에 오는 사람들을 극진히 이제 손님들을 대접을 하는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과의 관계성 형성을 위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하스피틀리티에 이제 극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죠. 고객 경험의 끝판왕은 아날로그에서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인간 대 인간이 그걸 예. 줄 수 있는 그 심리학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질 수 있는 것만 사람들은 결국 가치를 더 많이 부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 한 강연에서 고영건 박사님께서 럭셔리 브랜드들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잘 모르는 공통점이 있다. 뭐 루이비통 있고 뭐 크리스찬 디올도 있고 뭐 티파니 뭐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한 회사에 속해 있습니다. LVMH에 다 속해 있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모에넷 헤네시 자체도 모에 샹동앤 헤네시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브랜드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인수합병을 통해서 브랜드를 한 엄브렐라 안에 한 우산 안에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왜 이 LVMH 회장님이 이제 전 세계에서 뭐 가장 부자인 사람 몇 순위에 들고 유럽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부를 창출하신 분인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를 또 만들어서 키우지 뭘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다른 키워진 브랜드를 사느냐. 그렇게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사는 게 낫군요. 우리 앞부분에 브랜드 충성도를 이야기했잖아요.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내가 한 100년을 투자해서 저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 것보다 잘 나가는 브랜드를 내 우산 안에 넣어놓고 같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가 원하는 경험과 아들이 원하는 경험은 같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들을 이제 라인업을 소위 말하는 프로덕트 라인업, 브랜드 라인업을 쭉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을 LVMH가 갖게 되면서 갖는 시장에서의 지배력은 엄청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백화점들이나 면세점에서 얼마나 많은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려고 경쟁을 했어요. 이런 점들이 영업이익률을 완그래도 높은데 훨씬 더 높여주는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부분을 갖고 과연 이 프리미엄 럭셔리라는 것을 전달해 줄까?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바로 크래프트맨십이라고 하는 장인 정신이에요. 장인 정신. 근데 여기서 사업 다각화를 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런 걸로 했을 때 혹시라도 장인 정신에 대한 부분들이 희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사업 다각화를 하고 싶을 때는 말씀 주신 대로 딴 브랜드를 사죠.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인식상에서도 그랬을 때 훨씬 더 그들의 프리미엄리스와 이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을 많이 추구를 하곤 합니다. 의외로
아니 이런 나라 이런 브랜드가 있어? 라고 하는 네네. 그런 브랜드들이 또 있어요. 눈에 띄는 브랜드가 레드불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예, 레드불은 사실 태국에서 원래 만들었던 음료예요. 예, 끄라임다잉이라고 이 회사 되게 재밌는데 처음에 장사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처음부터 음료가 나왔는데 좀 특이한 맛이고 생소하면 잘 안 찾거든요. 그쵸. 저도 처음에 마실 때 뭐야 예. 이랬는데. 근데 이게 어디서 터졌냐면 클럽하고 디스코텍에서 터졌어요. 아우 젊은이들이 나 밤새 놀아야 되는데 이거 어쩌나? 야 일단 마셔봐. 마시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해된다. 예, 이런 식으로서는 이미지나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파워를 계속 늘려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마테시츠가 원래도 스포츠 강의였는데 야 우리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간다. 그래서 모든 익스트림 스포츠에 익스트림 스포츠. 후원을 합니다. 명확하게 그들이 추구하는 브랜드 전략이 뭔가 이게 딱 모험과 아드레날린이에요. 에너지 드링크다 보니까 브랜드 전문가 입장에서는 사실 레드불이 흔히들 브랜드들은 브랜드 스토리텔링들을 많이 해요. 이제 스토리 두잉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두잉. 후원도 하고 팀도 만들고 실제 그거를 행하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은 세대들이 또 특히 젊은 세대들이 열광을 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실제 레드불은요 121억 캔, 예, 121억 캔. 캔. 예. 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숫자예요. 전체 매출의 한 25%에서 많게는 30%까지 마케팅 비용을 써요. 무려.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회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이니까 저 많은 스포츠들을 이제 후원하고 직접 운영하고 레드불 TV라는 게 있더라고요. 레드불 TV가 있어요? 예. 마틴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우리 원래 레드불은 미디어 회사인데 어쩌다 보니 에너지 드링크를 팔게 된 거야. 이렇게 농담 섞어서 얘기할 정도로 정말 재밌는 농담이네요. 네, 지금은 레드불이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위상과 포지셔닝은 나날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우리의 먹방과 저는 약간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먹방이 너무 잘 되면서 이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사실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줬거든요. 푸드의 컨텐츠화. 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레드불도 음료의 컨텐츠화를 해서 아예 자기네들이 이제 컨텐츠 회사인데 음료를 팔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요 브랜드도 되게 익숙해져서 좀 궁금해요.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저희 이제 흥미롭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기업들이 이제 결국에는 경쟁 우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경쟁자가 정확히 누구지? 그들 대비해서 우리는 어떠한 우위를 선점할 수가 있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경쟁자라고 얘기를 사원들한테 얘기했던 것은 바로 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재밌는 디즈니 표현이다. 플러스도 아니고 한 5년 전에 우리가 넷플릭스를 봤을 때 그 다음 편으로 넘어가는 시간과 최근의 시간은 훨씬 더 짧아졌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지금의 넷플릭스를 만들지 않았었을까? 굉장히 재밌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전략적인 그러네요. 사고를 그러니까 전략이 갖고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접근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왜 그 온라인에서 잠을 잘 자는 그런 강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저를 안 부르셨거든요. 왜 넷플릭스만 다 나한테 강연 요청을 하는데 왜 넷플릭스만 안 하시나 했더니 그런 이유가 더 있었네. 자, 이제 한국 브랜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또 실제로 그 한국에서 해마다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탑 50. 이제 선정 기준이 제일 궁금하죠.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저희는 첫 번째는 이제 후보군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매출 200대 기업 플러스 최근에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공룡 기업이 된 이들의 재무적인 성과를 제일 먼저 평가를 합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기업의 무형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무형자산에서 창출되는 이익이 얼마만큼일까 요거를 구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얼마만큼 이 모바일 폰을 사, 이 옷을 사는데 브랜드가 역할을 했을까? 요거를 통해서 이제 브랜드 이익을 구하게 되고요. 이제 브랜드 강도, 시장 내에서의 얼마만큼 이 브랜드가 파워풀한 브랜드지? 라는 것을 통해서 흔히 사람들한테도 신용이 좋은 사람들한테 이자가 싸잖아요. 똑같아요. 미래의 수익을 걷어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할인을 시키는 데 있어서 좀 더 낮은 할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강도가 높은 브랜드를. 요 기준들을 갖고 평가를 해서 탑 50의 랭킹을 딱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50대 브랜드를 보면서 요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랭킹을 보다 보면 사회적 현상이 잘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진짜 보니까 뭔가 이 안에서 그냥 순위 50개가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저한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물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소비가 굉장히 위축된 시기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히려 선전하는 브랜드들은 BJF 리테일, 그러니까 CU로 대표되는 이런 편의점 브랜드가 있어요.
편의점 브랜드는 굉장히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객단가 자체가 낮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현상, 소비 위축과 맞물려서 오히려 이런 데 선전하는 브랜드들, 특히 편의점 브랜드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MZ세대들의 요즘의 소비 패턴 이런 것도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더현대 서울 같은 경우 쇼핑으로 대표되는 백화점의 전체적인 이 사업 모델을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자주 방문하는 세대들이 거기서 원하는 게 뭘까? 결국엔 거기서는 그들의 공간에 대한 가치를 경험을 하고 그것을 소비를 하고 거기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소비를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이 베스트 탑 50 기업들의 이 랭킹을 보면은 금방 읽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과 다른 한국 시장만의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꽤 많이 보이긴 한데 그중에 가장 특징적인 두 가지를 저는 보고 있는데요. LG와 삼성이라는 저희는 이거 마스터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 브랜드를 붙는 기업이 탑 50에만 사실 10개나 들어있어요. 다 삼성 LG 현대까지 하면 더 많겠죠. SM, JYP구만. 그렇죠. 근데 가수로 이게 치자면. 이런 마스터 엄청난 강력한 신뢰를 이미 구축하고 있는 마스터 브랜드들의 사업 영역을 다르게 함으로써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유난히 마스터 브랜드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그렇죠. 발휘하는 나라라고 봐야 되겠네요. 부정적으로 얘기할 땐 재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실 작은 국토 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글로벌리 엄청난 마스터 브랜드, 삼성, LG, 현대는 전 세계에서도 아는 브랜드니까요. 이런 브랜드가 탄생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여러 기업들에 있어서 마스터 브랜드를 공유하고 있다 보니 어떤 기업에서 어떤 리스크가 생기고 이슈가 터졌을 때 사실은 좀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궁금해요. 이걸 해마다 이렇게 브랜드 순위 가치를 평가하는 이유가 있겠죠?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다 보니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마케팅 일환으로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재밌어요. 근데 보는 저희들은 그렇죠. 매해 보면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은 그걸 자기가 그래퍼해서 많이 점점 참조들 시키고 하시죠. 이렇게 해서 막 되게 저도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강연 다닐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시대가 되게 급변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의 고객들의 니즈와 이런 욕구 같은 것도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시대를 대표했던 브랜드, 금방 대표하는 브랜드가 대표했던 브랜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인사이트를 저희들이 끌어내고 그런 것들을 기업들한테 알려줘서 이 시대에 또한 이런 고객들에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하게끔 하는 부분이 저희는 이것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큰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금리나 이자율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브랜드나 기업의 살을 보면 쑥쑥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쑥쑥 들어와. 네. 저는 예전에 그리고 과거에 좀 경험이 적었을 때 기업에서 강연을 하면 가끔 이런 것들을 고쳐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교수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 브랜드가 아니라 기업명이에요. 이게 의외로 이 두 가지를 그런데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두 개의 차이를. 브랜드와 기업. 네. 예를 들면 현대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네시스를 보면 제네시스에는 현대라는 로고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 안 붙어 있네요. 진짜. 예, 그래서 현대는 회사가 되고 제네시스는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 기업의 이미지를 집어넣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 브랜드가 중요하면. 네. 하지만 되게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연관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자체가 브랜드예요. 애플에서도 애플이라는 이노베이션을 근거해서 모든 사업을 펼쳤듯이 사업의 굉장히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브랜드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두 가지는 절대 떼어낼 수도 없고요. 브랜드가 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구심점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